여러분, 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남들 놀 때 참고, 먹고 싶은 거 줄여가며 모은 돈 자식 키우고 집장만 하고, 가족 책임지느라 정작 내 인생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아무 생각 없이 통장 하나에 넣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껴 쓰면 괜찮겠지. 조금씩만 뺐으면 평생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은퇴 후 돈 관리 방식이 잘못되면 평생 모은 돈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을 겪은 사람들 중에는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못 관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젊을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고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미 모아둔 돈을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모아둔 은퇴 자금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은퇴 직후 시장이 폭락해 자산이 30% 줄어들면 순식간에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도 생활비는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병원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식비 나가고, 경조사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결국 떨어진 자산을 겨자 먹기로 계속 팔아야 합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수익률 서열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수익률을 가도 은퇴 초반에 폭락을 맞으면 노후 자산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얼매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노후는 결국 돈 떨어진 속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계 상위 1%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절대 노후 자금을 한 통장에 몰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돈의 역할을 나눕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 몇 년 뒤를 위한 돈, 그리고 오래 굴릴 돈. 이걸 바로 버킷 전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버킷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할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예금이나 CMA, MMF 같은 안전 자산입니다. 이 돈의 목적은 큰 수익이 아닙니다. 폭락장이 와도 생활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그래도 나는 몇 년 생활비는 준비돼 있다. 이 생각 하나가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버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돈이 있어도 매일 불안하면 그 돈은 진짜 내 돈이 아닙니다. 잠을 설치게 하는 돈, 뉴스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돈, 자식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만드는 돈은 노후를 지켜주는 돈이 아니라 노후를 갉아먹는 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킷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첫 번째 버킷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킷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바라보는 돈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7년 사이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너무 공격적으로 굴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현금으로만 두면 물가 상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채권 ETF, 배당 ETF, 변동성이 낮은 로볼 ETF처럼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조금씩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이 많이 산다고 딱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돈을 언제 쓸 돈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3년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5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 투자의 핵심은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급할 때 팔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시장에서 겁을 먹고 가장 싼 가격에 팔아버릴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을 어디에 넣을까 보다 언제 꺼내 쓸 돈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킷은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입니다. 10년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그 돈은 성장 자산의 일부 배분할 수 있습니다. S&P 500, 글로벌 우량주 ETF, 나스닥 ETF 같은 자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욕심은 금물입니다. 노후에는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돈을 오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과한 욕심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매달 몇백만 원 배당받는 법원금 2배 만드는 ETF, 이런 말만 믿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배당이 높으면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월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츠는 월세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위기 때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배당이나 이자가 나오는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현금도 필요하고 배당도 필요하고 성장 자산도 필요하고 위험을 막아줄 방어 자산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은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자산 관리에서 정말 무서운 건 주식 폭락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무 계획 없이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사치도 안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빨리 줄지? 분명 아껴 쓰는데 통장 잔고가 계속 불안하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메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빠져나간 돈은 다시 채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가 새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카드값, 구독 서비스, 자녀 용돈, 경조사비, 이런 돈들이 조용히 노후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만 원, 20만 원씩 새는 돈이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자산가들은 투자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도 아주 냉정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좋은 소비와 불안한 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소비, 삶을 편하게 만드는 소비, 내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 눈치 때문에 쓰는 돈, 최면 때문에 나가는 돈, 불안해서 충동적으로 가입하는 상품들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인데 많은 분들이 체면 때문에 오히려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 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혹시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무서워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조급해져서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댑니다. 마지막 기회다. 한 번만 크게 벌자. 남들은 다 돈 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하지만 노후 자산은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원금 보장만 강조하는 사기성 투자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절대 안 읽습니다. 투자에 절대는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얼마 벌 수 있습니까 보다 얼마까지 잃을 수 있습니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후 자산 관리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사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지출은 예상 못한 병원비입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고 약값과 치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노후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합니다. 걷기 운동 꾸준히 하고 잠 잘 자고 술 줄이고 정기검진 받고 식습관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돈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 최고의 투자 상품은 건강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돈도 지킬 수 있고 삶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사람 관계도 중요합니다. 외롭고 불안할수록 사람은 소비를 통해 위로받으려 합니다. 홈쇼핑을 계속 보게 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만들고 하루 일과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소비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불안과 걱정 속에 살면 돈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노후 자산 관리는 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삶도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얼마를 남길까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못 쓰고 사십니다. 불안하니까요. 혹시 모를 미래가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쓰는 걸 죄책감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몸 아픈데 병원비 아까워 참고 좋은 옷 하나 사는 것도 망설입니다. 물론 과소비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인생 마지막 시기까지 불안과 절약만 하며 사는 것도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으면서도 내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조금 덜 불안하게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자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모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젊음이고 인내였고 책임감이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지키셔야 합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유행 따라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노후는 속도가 아닙니다. 노후는 방향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잃지 않는 시스템. 돈이 흔들려도 생활은 흔들리지 않는 구조. 시장이 폭락해도 잠은 잘 수 있는 구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구조.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결국 얼마나 화려하게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지켜냈느냐에서 갈립니다. 평생 가족 위에 버텨오신 여러분의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고 희생이었고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이제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노후가 아니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